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서학개미들이 요즘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AI 인프라 기업 바로 코어웨이브 CORWAV, 티커 CRWV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투자 커뮤니티, 증권사 리포트 혹은 뉴스를 보면서 코어웨이브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AI 붐이니깐 그냥 또 하나의 AI 관련 기업 아니야?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어웨이브는 단순히 AI 테마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라는 단어는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 하나, 유행 하나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곧바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어웨이브는 이런 테마성 종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한 AI 스타트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 골드러시를 떠올려 보세요. 금광을 캐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정작 가장 큰 부를 거머쥔 건 금광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곡괭이, 삽, 천막, 장비를 판 상인들이 진정한 승자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열풍 속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금을 캐는 사람보다 금을 캐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구를 파는 사람이 되라. 오늘날의 AI 골드러시도 똑같습니다. 오펀AI, ANTHROPIC, 스터빌리티 AI 같은 회사들은 금을 캐는 광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는 곡괭이와 삽은 무엇일까요? 바로 GPU 서버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코어웨이브 CORWAV입니다. 즉, 이 회사는 AI 서비스의 흥망성쇠에 관계없이 인프라 수요가 있는 한 꾸준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겁니다. 투자자들이 흔히 AI 관련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서비스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를 만든 오펀AI 혹은 이를 상업적으로 통합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구글의 제머나이 같은 서비스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기업들은 트렌드에 크게 좌우됩니다. 올해는 챗GPT가 핫하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모델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죠. 즉, 서비스는 유행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다릅니다. 서비스가 무엇이든 결국 고성능 연산 자원은 항상 필요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어떤 건축가를 쓰든 시멘트와 철근은 반드시 필요하듯이요. AI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가 챗봇 1등을 차지하든 어떤 회사가 번역 AI를 장악하든 결국 연산 자원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어웨이브는 이 필수 자원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쯤에서 한국 투자자, 즉 서학개미의 시선을 떠올려 봅시다. 서학개미들은 이미 엔비디아, NVIDIA,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다음 세대의 10배, 10배 주식을 찾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시가총액 3조 달러에 달하며 완성형 대장주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다음 엔비디아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서학개미들이 발견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코어웨이브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GPU라는 반도체 삽을 공급한다면 코어웨이브는 그 삽을 대량으로 사서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GPU 임대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엔비디아와 AI 스타트업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핵심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코어웨이브의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회사는 지금처럼 화려한 이름을 가진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작은 회사였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의 핵심은 GPU, 즉 그래픽카드입니다. GPU를 쌓아놓고 연산을 돌려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캘 수 있죠. 코어웨이브는 이 경험을 통해 GPU를 대량으로 조립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는 큰 변화를 감지합니다. 채굴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너무 뚜렷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은 AI 혁명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딥러닝, 머신러닝, 생성형 AI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GPU의 진짜 쓰임새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GPU 없이는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어웨이브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채굴 회사를 버리고 GPU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변신한다.
이제 코어위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합니다. 대량으로 GPU 서버를 확보한다. 이 GPU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연구소, 스타트업에게 임대해준다. 즉 GPU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고객은 자체적으로 GPU를 사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어위브가 대신 구매하고 대신 관리하고 대신 제공해주니까요. 이 모델의 강점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공급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GPU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와 소수의 특화 기업뿐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코어위브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진짜 가치는 결국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멋진 비전과 스토리를 말해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은 외면합니다. 코어위브의 2024년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출 19억 달러 전년 대비 737% 폭증. 단순한 성장률이 아닙니다. 거의 8배에 가까운 폭발적 성장입니다. 영업이익 3억 2천만 달러 흑자 전환. 2023년까지만 해도 손실을 내던 회사가 단숨에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매출 백로그 확정된 미래 매출 259억 달러 301억 달러. 이건 단순 전망이 아니라 이미 계약으로 확보된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출 백로그라는 개념을 낯설게 느끼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반드시 들어올 돈, 즉 확정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세 건물주라고 해봅시다. 세입자와 5년 계약을 맺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받을 월세가 다 정해져 있죠. 이게 바로 매출 백로그입니다. 코어위브의 매출 백로그가 301억 달러라는 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온다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이 부분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건 단순히 유행 따라 오르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벌고 있네. 다른 기업과 비교해 봅시다. 엔비디아의 2024년 매출 성장률은 약 120% 수준이었습니다. 아마존 AWS는 연 17% 성장.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약 21% 성장. 그런데 코어위브는 737%. 이건 업계 평균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절대 규모는 아직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주식시장에서 고성장주는 언제나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건 투자자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특히 테크주 투자자들은 언제 흑자 전환할까?를 늘 고민합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주가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코어위브는 2024년에 드디어 이 전환점을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에 들어섰다라는 시장의 신호죠. 성장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어떤 전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코어위브는 AI 인프라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감한 인수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코사이언티픽이라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회사를 약 90억 달러에 인수한 겁니다. GPU를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그것을 돌릴 데이터 센터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AI 연사는 단순히 그래픽 카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냉각시설, 전력 공급, 네트워크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코사이언티픽은 이미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코어위브는 이를 인수함으로써 단숨에 자체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이 덕분에 장기 임대 비용 약 1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죠. 즉, 남에게 돈을 내고 쓰던 집을 이제 자기 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 코어위브는 오펀AI와 5년간 1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GPU를 빌려주는 거래가 아닙니다. AI 혁명 1등 기업과의 동맹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펀AI는 IPO 시점에서 코어위브에 3억 5천만 달러 지분 투자까지 했습니다. 즉, 고객이자 파트너 동시에 주주가 된 겁니다. 이런 구조는 코어위브의 미래 신뢰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주식시장에서 기관의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인 스트리트 같은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가 코어위브 지분 5.4%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HCWA, INWR, IGHT, CT 같은 글로벌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서학개미들은 특히 기관 리포트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의 투자 움직임을 일종의 보증 수표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큰 손도 들어왔으니 나도 안심하고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코어위브의 경우 이런 기관 참여가 발표되자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즉각 화제가 되었습니다. 와, 기관도 인정했네. 이거 진짜 AI 인프라 핵심주 아니냐? 결국 이런 뉴스가 서학개미들의 관심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하필 서학개미들이 코어위브에 열광하는가? 한국 투자자들의 성향은 독특합니다. 빠른 성장을 좋아한다. 높은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기 수익을 노린다. 코어위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코어위브는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밈 주식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밈 주식은 뒷받침되는 실적이 없지만 코어위브는 실제 계약과 매출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투기성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기업이라도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채 확대 코사이언티픽 인수와 GPU 확보로 부채가 커졌습니다. 고객 집중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펀AI 등 소수 고객에 의존합니다. GPU 공급 의존 NVIDIA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밸류에이션 리스크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실망이 오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코어위브는 단순 밈주식이 아닙니다. AI 인프라 성장의 최전선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위험 고수익 종목이므로 반드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어위브는 AI 시대의 GPU 건물주다. 성장성은 엄청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여러분, 코어위브는 분명 흥미로운 종목입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습니다.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바라보고 본인에게 맞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